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시도를 해봐야죠. 나다울 때가 언제고 언제가 내가 가장 행복한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생각하고 책이라는 것도 많이 읽고 하면서 깨달은 바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개똥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취를 떠나 스스로 재밌다고 느끼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재밌는 걸 찾고 잘하기 위해 시간을 쓰자니 사는 게 이것저것 할 게 많고 주아쌤도 이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성취를 떠나 스스로 재밌다고 느껴지는 거. 재밌다, 이건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이랑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엄마 왜 공부를 잘해야 돼? 중학생인데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해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돼? 뭐 나중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나중에 뭘 하기 위해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 와요. 재밌어서 무언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더 크게 발전하려면 고통이 오고요. 그 다음에 힘듦이 당연히 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안 재밌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이머가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게이머가 이제 잡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게이머도 매일 이렇게 게임을 해야 할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 재미 수준을 넘어서서까지 훈련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우승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한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표냐면 어느 순간 무언가를 목표를 세운 거를 내가 재미 수준을 넘어서 하기 위해 어쩔 때는 힘들고 고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거에 매일을 실행하는 거,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공부밖에 없어서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커서 그게 너무 중요한 능력이라서. 우리는 너무 재밌는 거, 지금 내가 막 너무 재밌어서 할 거를 막 찾으려고들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떤 일이, 저도 티칭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근데 그 티칭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 내용을 만들고 그 과정은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티칭이라는 요 10분의 1 정도가 재밌어요. 그 전체를, 그런데 고통이라든지 힘듦을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거를 감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마냥 저는 재밌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일을 하면서 재밌는 요소를 내가 찾아내야 돼. 그리고 감사하는 요소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냥 매일의 삶이 똑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쳇바퀴처럼 살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왠지 해외여행 다니면서 멋지게 살고 싶은. 근데 막상 또 해외여행 가봐.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그 일이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의 그냥 쓸데없는 루틴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야 하냐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재밌는 걸 찾는 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재밌는 거는 사실 취미가 보통 자기한테는 재밌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해봤던 걸 해봐야죠. 내가 지금 당장 이게 뭐 좌불이 이어지던 아니던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뭘 재밌어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시도를 해봐야죠. 예를 들어 내가 댄스를 한 번도 안 춰봤어. 그러면 댄스 학원 가봐야지. 가봐서 춤을 춰봤을 때 재밌네? 근데 이게 재미를 넘어서 막 재능까지 있어. 그쪽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거를, 뭔가 안 해봤던 거를 시도를 하면서 내가 뭘 재밌어하고 나다울 때가 언제고 언제가 내가 가장 행복한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는다고 재밌는 게 따당 나오진 않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안 했던 거를 시도하거든요. 작년에 시도했던 건 마라톤이었고 그게 이제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는 뭐 테니스, 그러니까 안 했던 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노래를 배우러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안 해봤던 거에 해보고 그 길로 가봐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재밌어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자꾸 막 잡에서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어요. 우울함이 느껴요, 여기. 누구야, 이거? 자, 최근 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다가 결론을 짓지 못해서 너무 철학적이야. 나름 장단기 1년에서 10년까지 목표까지 있는데 뭐 이거 있으면 되지 뭐. 최종 목표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최종 목표가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싶긴 한데 저는 최종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삶의 소명은 뭐고 사명이 뭐고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거든요, 멋있게. 근데 그거 왜 해? 이거 왜 해? 일은 왜 해? 왜 해? 이런 거 라고 했을 때 결론은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왜 많이 벌고 싶어? 행복하려고. 왜 너는 이래서 성취하고 싶어? 행복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뭐 결혼은 왜 해? 행복하려고. 다 어떻게 보면은 최종 목표는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나에게 있어서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 내려지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최종 목표가 뭐 지구를 구하고 막 인류를 구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인류를 구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도우는 것도 결론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잖아요. 맞아. 간단하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나는 이미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파랑새 책 다 읽어보셨죠? 파랑새를 찾아서 파랑새가 있을 거야, 어딘가에. 그러고서 돌고 그 긴 여정을 겪어서 집에 왔는데 거기 파랑새가 있는 거야.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막 찾아진다라기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자체를 행복한 부분이 뭐지? 아주 작은 거라도. 똑같은 상황인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행복을 찾아다닌다기보다 나는 뭘 할 때 가장 나답고 가장 편안하다고 느낄까? 행복이 어떻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 이렇게 파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더 힘든 거거든요. 그냥 이 행복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나답고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가. 그게 어쩌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나는 아무도 없는 아주 고요한 너무나도 코지한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먹을 때 뭔가 되게 편안해. 나다운 것 같아. 거기서 책을 읽어. 나는 이때가 되게 나답고 행복한 것 같아. 이런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한 어떤 삶의 최종 목표가 있어서 절로 달려가자! 이건 아니고. 그게 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뭐가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는 뭐가 좋니? 너는 이게 좋니? 이게 안 좋니? 근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나와의 대화를 잘 안 해요. 나라는 사람한테 집중을 잘 안 해줘. 나라는 사람이 뭘 먹을 때 행복해? 나라는 사람이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해?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자리에 있다 보면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 어떻게 풀고 다시 중심을 잡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생각할 때 사실 사업을 한다. 막 대표, 어떤 회사의 대표다. 그런 능력이 별로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막 똑똑하신 대표님들 있거든요. 와, 저런 사람 정말 어쩜 이렇게 전략적이고 분석적이고 저런 사람이 대표가 돼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비하면 난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제 어떤 자질 중에 대표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냐면 저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남들은 막 이런 게 터졌는데 너는 잠이 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거야? 스트레스 안 받아?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능력인 것 같긴 하거든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간 이렇게 되지 않고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굉장히 차분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감정이 오히려 확 하고 캄한 상태가 돼요. 막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들어, 책임 이런 느낌도 별로 없고 사실은 내가 만약에 이 친구들을 내가 다 이끌어서 내가 막 다 먹여 살린다라는 느낌으로 하면은 부담이나 책임감이 엄청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자. 나는 이걸 잘해. 너는 이거 잘하지. 너는 이거 잘하잖아. 이거 다 잘하는 거 우리 으쌰으쌰 해서 같이 만들어가자 라고 생각을 하면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그래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뛰러 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막 복잡할 때가 있어. 막 그럴 때 특히나 뭔가 스트레스라기보다 대표는 결정할 게 되게 많거든요. A로 갈 거야? B로 갈 거야? 이 내 하나의 결정 때문에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결정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라기보다. 그럴 때는 그냥 뛰러 가요. 그냥 계속 자연을 뛰다 보면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서 호흡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뛰다 보면 이런 호흡이 느껴지는데 그 호흡의 리듬을 타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막 이렇게 느껴질 때 되게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뭐지 하고서 써봤어요. 이거 되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내가 뭐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들을 막 미친 듯이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럴 땐 눈에 안 보이는 그 걱정 인형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써보는 거야. 막상 리스트를 써보면요. 몇 개 안 돼. 보통 3개, 4개밖에 안 돼. 그러고서 이제 딱 마주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문제구나. 생각보다 몇 개 없네? 그거 쓴 걸 보고 얘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얘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이게 눈에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다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스트레스나 걱정을 시키는 그 대상을 도대체 뭔지 직시해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